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9월 FOMC를 예상할 수 있는 한 주라는 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있었던 잭슨 미팅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그 외에 케플란이 나타나면서 잭슨 미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시장에는 충격을 주지 않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한 타이밍 뒤로 미뤄뒀습니다. 그래서 파월 입장에서는 이번 잭슨 미팅을 무사히 잘 넘겼다. 케플란 덕분에. 케플란이 어쨌든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잭슨 미팅에서도 그 명분을 한 번 더 사용을 했어요. 분명히 7월 고용보고서 추가 진전이 있었던 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 충분히 테이퍼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를 내놨어도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가 이제 함께 확산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리스크 좀 더 신중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케플란이 써먹었던 이 명분을 그대로 가져와서 파월도 잭슨 미팅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거죠.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연준이 월 1200억 달러 정도의 이 국채 그리고 MBS를 줄여나가는 이 테이퍼링 이거를 이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우리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왜냐면 제가 잭슨 미팅에서는 단기적인 정책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인 정책도 같이 언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가이드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테이퍼링을 하기 위한 기준과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기준은 완전히 달라요.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이지 긴축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금리 시점 자체가 너무 좀 섣불리 판단을 했다. 그렇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페드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 고용지표가 중요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내년 되면 기저효과가 완전히 싹 빠지면서 인플레이션은 올해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이 고용지표, 특히 이 완전 고용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페드가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기준을 어떻게 잡아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 실업률이 대략적으로 한 3.5%, 4.0%요 사이. 결국 이 3%대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3%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제 완전 고용 도달했다. 그러면 금리 인상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3%대, 이게 이제 커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4% 미만. 완전 고용 영역대로 들어와서 이걸 한참 동안 유지를 해야 돼요. 이 영역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 도달했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완전 고용에 도달한 후에 상당 기간 이것이 좀 이 영역대에서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테이퍼링을 했어요. 테이퍼링을 했는데 테이퍼링이 끝난 시점에 완전 고용이 빨리 도달이 돼서 이렇게 상당 기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면 기준금리 빨리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연달아. 근데 테이퍼링을 완료한 뒤에 이 고용지표가 완전 고용이 여기서 조금 완전 고용으로 들어갔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약간 조금 헷갈린다. 완전 고용의 이 기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형태 또는 완전 고용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형태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테이퍼링은 끝났지만 기준금리는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기까지 조금 더 많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자산 매입 감축의 시기와
그리고 금리 인상의 시기,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방금 말씀드린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일단 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컨센서스가 있고.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앞당겨진다라는 얘기는 기준금리 인상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한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은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된 시점, 그 시점에 이미 테이퍼링 논의는 공식화되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테이퍼링 논의 공식화 여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미 공식화된 거예요. 이게 대중에 공개된 이상. 그러면 이제는 테이퍼링을 언제 진행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향후 FOMC마다 다뤄질 겁니다. 그리고 9월 FOMC에서는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이고 이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잭슨 미팅에서 언제 하겠다 아니면 언제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9월 초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컨센서스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델타 변이를 핑계 삼아서 테이퍼링에 대한 강한 스탠스를 뒤로 밀어놨습니다. 하지만 결국 연내 테이퍼링 진행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요. 근데 한 단계 이게 뒤로 밀어놨기 때문에 시장은 그 기간 동안 이제 내성을 쌓을 겁니다. 테이퍼링에 대해서 이제 별로 이제 무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내성을 쌓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9월 초 발표되는 고용지표에서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80만 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도 연준 내부적으로 삼고 있는 테이퍼링 실시 기준에 한층 더 다가갈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늦어도 11월에는 테이퍼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존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8월 초 고용지표, 그러니까 8월 초에 발표된 고용지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7월 고용지표가 이때 발표된 거였죠. 이게 딱 발표된 기준에서는 테이퍼링이 빨라지겠다.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11월에 하겠다. 그리고 웬만하면 10월에 하겠구나 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였죠. 그런데 케플란이 등장을 하면서 그리고 이번 잭슨홀 미팅을 겪으면서 케플란이 제시했던 테이퍼링에 대한 그 스탠스가 약간 뒤로 물러서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테이퍼링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랬지만 이렇게 한 달씩 뒤로 밀렸다. 어떻게 보면 고작 한 달 정도밖에 안 밀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지면 12월일 것 같고 그리고 뭐 예상대로 일자리가 그 기준에 맞게 늘어난다고 하면 아무리 못해도 11월에는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그 충격을 수습을 하긴 했어요. 결과적으로. 케플란이 나서서 수습을 했고 잭슨홀 미팅에서 확실히 그걸 좀 커버 쳐주는 지지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7월 FO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은 일단 충격을 흡수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시기에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다만 시장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10월 FOMC에 갑자기 테이퍼링을 하겠다. 그럼 충격 주겠죠,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오면 일단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연준이 하는 행태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시장에 웬만하면 충격을 주지 않고 테이퍼링을 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리 인상도 웬만하면 시장에 충분히 이제 경고를 해주고 시장에게 그리고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을 쌓이는 그 과정을 겪게 만든 뒤에 금리 인상을 하려고 할 거예요, 아마도. 그거는 뭐 나중에 내년 가서 우리가 좀 천천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테이퍼링에 대한 컨센서스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이번 주 나오는 경제 지표가 9월 FOMC를 예상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드디어 ADP,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확정치는 아니에요.
확정치는 2일 뒤에 나오는 금요일 날 이때 확정이 됩니다.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예상치는 75만 개로 나와 있죠. 근데 이번에도 예상치를 뛰어넘어서 800K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좀 긴장을 하겠죠.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가이드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이걸로 잡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만약에 880만 개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더 흔들릴 수는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에 뭐 PMI 지수 이런 것들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시기가 우리나라 이번 주 시장이 끝난 이후에 나오거든요. 이게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요거를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결국 FOMC, 이번 달 FOMC에 영향을 줄 거예요. 9월 FOMC. 그래서 이 지표만 확인을 하면 이번 9월 FOMC는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대략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주에 나오는 이 고용지표가 그냥 무난하게 잘 넘어간다. 그러면 이번 9월 FOMC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나오는 경제지표, 이번 주에 만약에 좀 약간 악재로 나온다. 즉, 고용지표나 경제지표가 좀 둔화되는 지표 또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시장이 테이퍼링이 최대한 밀릴 것으로, 즉 12월 정도까지 밀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호재로 해석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후 나오는 경제지표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경제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시장은 테이퍼링을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걱정으로 확산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때는 악재가 정말로 악재가 돼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결국. 그리고 4분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은의 금리 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정말로 중요한 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데이터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금리 인상을 크게 문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보다도 우리나라 수출 지표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이거 주식 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 관점에서는 여전히 약간 이제 매물대 근처에 좀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마침 중요한 한 주, 특히 이번 주 금요일 날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흐름을 만들지 아니면 매물대에 도착해서 헤딩을 하고 그대로 밀려버릴지 이게 아마 이번 주 나오는 지표들에 따라서 향방이 갈리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도 보니까 최근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순매수 포지션 같은 경우는 오늘 일부 청산을 했더라고요. 물론 어제 들어온 현물은 아직 쥐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위아래로 약간 좀 위아래 모든 방향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있는 모습을 좀 오늘 좀 약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환율 차트가 지금 일단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1185, 86 여기가 이제 이번 환율의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피보나치로 계산을 한 겁니다. 이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폭. 그리고 나서 윗꼬리가 크게 달렸죠. 그리고 이제는 단기적으로 좀 지지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여기 구간을 함부로 무너뜨리진 않을 겁니다. 일단 이 자리 근처, 그리고 이 자리 근처. 이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1155원, 54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크게 만들지 아니면 적당한 반등을 만들고
이 추세를 밑으로 전환시킬지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번 주 지표 발표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위치도 지금 그렇고 우리 증시 위치도 그렇고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좀 정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와 있다. 그리고 마침 그 방향을 정할 중요한 지표 발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